네, 안녕하세요. 네, 또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요. 스마트팜 똑같은 내용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좀 듣고, 이제 저기가 되실 분들은 얼추 되셨고, 나머지 이것도 계속 해야 되나? 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뭐 이렇게 많은 수강생이 없는 관계로 저 혼자 와서 한다는 거는 좀 그럴 것 같고, 자, 일단 그렇더라도 주어진 시간이고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팜이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들을 농업에다가 접목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순서는 네, 네, 스마트팜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팜의 의의와 운영 원리, 그리고 스마트팜 분야별 적용 영역, 그리고 스마트팜 기대효과, 스마트팜 성공 사례, 스마트팜 자금 지원, 그 다음에 이제 Q&A 이런 방식으로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뭐 저 혼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어, 질문하거나 그런 거 없이 쭉 설명하는 형식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혼자 하는가 해갖고 혼자서 열심히 떠들려고 했는데 이렇게 와주시고 한 번 더 오세요. 그러면 오시면 같이 이렇게 듣고 가시는 게 좋으니까 지난번에 듣지 않으셨어요? 네, 들었어요. 근데 또 들어오셨어요? 네, 잘 몰라가지고. 그러셔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들었던 반복되는 내용들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스마트팜 실물을 보려면 핵심 포인트가 뭔지, 어떤 부분들을 상담 시에 중요하게 맥을 짚어야 되는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보너스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한 분이 우리 아까 저기 하셨던 김동수 위원님이신가요? 그러시구나. 오시면 뭐 요거는 다 들으신 부분이잖아요. 지난번에 같이 그죠? 늦게 오실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팜이란 무엇인가?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음. 자, 그럼 시작 그냥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팜은요. 농업에다가 ICT, 정보통신 기술과 and IoT, 사물 인터넷 기술을 갖다가 접목시켜서 농작물의 재배 또는 가축의 사육, 시설의 온도, 습도,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기타 최적의 재배 사육 환경을 자동 제어 장치를 통해서 구동하여서 생산성을 최적의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는 농장을 갖다가 스마트팜이라고 해요. 요즘 뭐 올해가 그 농식품부에서 스마트팜 확산의 해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대규모 실증 단지들을 이렇게 실증 단지를 갖다가 저기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팜은 사실은 이런 이제 그 첨단의 기술이 농업에 접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 시설을 갖다 구동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교육을 좀 받으셔야지 돼요. 그냥은 물론 뭐 젊은 분들 기존에 그런 쪽에 이렇게 잘 활용을 하셨던 분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반 농업인이었거나 아니면 스마트팜으로 농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수가 교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팜의 이유와 운영 원리는 최적의 생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노동력이나 에너지나 양분은 낮추고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 제보를 이제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생육 환경이나 유지관리 소프트웨어 해가지고 온실이나 축산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수준 등 생육 조건을 설정하죠. 그리고 이제 양액 재배 같은 경우에 양액의 어떤 그 구성 성분의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그리고 이제 자동으로 원격으로 환경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냉난방기 구동이나 이제 창문 개폐, 그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나 영양분 사료 공급 등에 관련해가지고 이런 거를 다 자동으로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환경정보 모니터링에서 온도, 습도, 일사량,
뭐 이산화탄소 생육 환경등 자동 수집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제 농사나 아니면 가축 사육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생산성이 높게 단가는 낮추고 생산성은 높여주고 질은 좋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보시면 되시고 실제 지금 현장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그랬고 계속 스마트팜과 관련된 상담을 하고 다니는데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저기가 많으신데 정확한 기준이라든가 어떤 요건을 잘 모르셔가지고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이런 것들도 우리 스마트팜을 정확히 알아서 우리가 만나는 대상 중에 그런 것에 대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정확한 안내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도 우리 역할이 아닐까. 그러면서 그 안에서 또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자기만의 어떤 하나의 저기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팜을 분야별로 적용했을 때 적용 영역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스마트 온실입니다. 스마트 온실은 유리 온실도 있을 수 있고 비닐하우스 온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리 온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파프리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저기 강진이라든가 기타 뭐 그 스마트팜으로 해가지고 지금 성공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제 저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도 보고 이제 엽채류 우리가 이제 과채류, 엽채류 이렇게 나누잖아요. 온실에서 키우는 작물들도 보면은 여기서 채소, 화훼, 육묘, 버섯, 인삼, 약용식물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상담을 하다 보면 채소 같은 경우 이제 엽채류는 뭐냐면 이제 이파리를 먹는 채소를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하얘는 뭐 아시겠지만 다육도 있고, 뭐 선인장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 꽃도 있고, 육묘는 이제 종자를 키우는 거죠. 종자를 키워서 이제 분양하는 거. 버섯, 우리 많이 먹는 느타리 버섯이라든가, 팽이 버섯이라든가, 뭐 새송이 버섯이라든가 이런 버섯 종류. 그 다음에 인삼, 약용식물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인삼이나 약용식물 같은 경우는 특정 어떤 예를 들면 금산이라든가 뭐 경북 풍기라든가 이런 그런 쪽에 그쪽에 그 농사를 계속 지었거나 해서 거기에서 이제 진다면 모르지만 이런 특용 작물 쪽은 아직까지 아주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긴 어려우세요. 이거는 결국 자금을 지원받아야만 이런 시설들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움직여 보니까 이런 쪽으로는 조금 이제 아직까지는 제한적이에요. 이게 그 문구상에서는 해준다고 했는데 막상 실제 대상자를 저기 해갖고 가서 상담을 받아보면 이거는 이제 자기들이 저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한적이고 버섯 같은 경우도 참고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약용버섯 있잖아요. 식용으로 그냥 대량 소비되는 그런 식용버섯이 아닌 동충하초 버섯이라든가 또는 상황버섯이라든가 기타 이런 버섯들 있잖아요. 이런 약용 기능성 버섯들은 아직까지도 좀 문을 잘 안 열어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많이 먹는 거. 주로 이제 왜냐하면 이게 그 이 스마트팜 자금은 장기 저리의 자금이지 융자금이지 R&D 출연금처럼 무상한 무이자 성격의 자금이거나 보조금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채권을 회수해야 되는 그 입장에서는 그게 정부에서 보증을 서주고 해서 뭐 어떤 농협이라는 은행 기관을 통해서 나가는 돈일 뿐이지 언젠가는 상환해야 되는 융자금 성격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확정금리 1%로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런 형태니까 조건은 굉장히 좋아요. 장기 상환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지만 어쨌거나 간에 상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채권을 회수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게 계속 이렇게 선행되는 사이클로 돌아가면서 이게 계속 시장에 팔리고 다시 저기가 되고 하는 그런 자금의 흐름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게 가능한 품목들을 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근데 향후에는 이제 점점 더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가수원 노지 재배 가수작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래 실내 유리 온실 아니거나 그 하우스 아니면은 충분히 뭐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쉬울 수 있는데
야외는 어떻게 하지? 하는데 실제 이제 많지는 않은데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서 습도나 기상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서 뭐 고원격 자동으로 관수, 병충해 관리 등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론을 가지고 농약을 뿌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에 보이진 않지만 이게 우리 스프링클러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그 사막에 가면 이스라엘에서 사막 농법에서 보셨죠? 이 간을 꼽아놓고 물을 조금씩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서 작은 양의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제 그런 관을 묻어놓고 물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절을 한다든가 예, 그런 거죠. 물 공급을 그런 방식으로 한다든가 해서 이 노지에도 그런 방식의 어떤 스마트팜이 적용이 될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한 곳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축사, 소, 돼지, 닭 등 되어 있는데 소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명심하셔야 될 게 이게 낙농, 그러니까 우유를 짜는 낙농업에는 이게 적용이 되는데요. 아직까지 그 유구, 고기를 먹는 한우나 비유구 쪽으로는 안 하고 있어요. 아, 젖소도 안 돼. 젖소는 되는데 젖소만 된다고. 젖소만 낙농. 되고 유구는 안 되고. 유구. 소 그냥 고기만 먹기 위해서 하는 그쪽은 안 열려 있어요. 이게 좀 어불성설이죠? 조금 그렇습니다. 근데 원칙으로 따지면 가리지 않고 해줘야 되는데 그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돼지. 근데 돼지가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닭. 그래서 똑같이 이제 그 축사시설 내에 닭 같은 경우는 약간은 이제 그 건물 안으로 집어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설을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가 이제 마우스 커서로 가리키는 이 부분이 이게 지금 양계장이에요. 양계장인데 지금 이제 좀 키워서 보면 좀 더 크게 보일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그러시지만 여기 이렇게 칸칸이가 닭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모이도 사료도 주고 물도 자동으로 하고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 사람이 움직이거나 그래야 되는 것들이 그 뭐 계란도 예를 들면 또 막 이렇게 가서 뭐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런 식으로 요렇게 이제 스마트 이게 저기 뭐지 양계장이 되겠죠. 양계장, 축사, 돈사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팜을 했을 때의 기대 효과는 우리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 사실 이미 이제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미세먼지나 우리가 그 공기 오염으로 인해서 비가 내리면 빗속에 중금속이라든가 기타 오염 물질이 많잖아요. 그것이 땅 속에 스며들면 어떻게 돼요? 토양이 오염이 되고 그다음에 또 뭐 그런 걸로 인해서 공기라든가 뭐 이런 게 다 이미 오염이 된 상태다 보니까 스마트팜을 통해서 깨끗한 양액으로 딱 그 필요한 그 영양 요소를 갖다 딱 만들어 가지고 제공해서 키운 그 엽채류나 이런 과채류들이 중금속이라든가 그런 게 잔류 농약이라든가 이런 거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그게 되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그런 쪽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고 그 기술의 진보 속도라는 게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리고 또 사업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식물 공장이라는 이야기가 어울릴 거예요. 그리고 이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빛이라든가 빛도 LED 빛의 색깔이 어떤 빛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처음에 싹 틀 때 발화할 때 필요한 빛 이렇게 파란색, 뭐 빨간색, 보라색, 노란색, 흰색 나오잖아요. LED 빛의 파장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을 다 조정하면서 열매가 맺힐 때 필요한 빛, 뭐 이파리가 막 커져야 될 때 필요한 빛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 변화로 인한 그런 외부적인 조건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아주 오래 전에는 그 하늘에 그 맡겼잖아요. 비가 오면 뭐 우리가 이제 관계수로를 해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물을 잘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있는 노는 괜찮지만 그러지 않으면 그냥 바싹 말라야 되고 가뭄이 오면 그래서 그 애는 흉년이 들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사시사철 뭐 똑같이 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량이라든가 품질, 생산성이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안정적이고 고르게 생산성이 올라가게 되죠. 생산량이 늘어나고 품질은
어떤 농작물은 사실 기본 어떤 규격화된 어떤 걸 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일정한 그 영양소의 구성 성분이라든가 뭐 나쁜 것들을 이렇게 농약, 잔류 농약이라든가 중금속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실제 현장의 그 지방의 그 시골의 노동력이 대부분 다 고령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지 농사를 그 고령의 노동력들이 다 감당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교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그 스마트팜이 필수로 이제 또 가는 거고, 예. 그래서 농가 소득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고소득으로 갑니다. 이제 그냥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고령화 되신 어르신들이 그냥 자기의 가지고 있던 기존의 그 농사 이렇게 짓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그래서 지금 스마트팜이 자금 지원 나는 규모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규모화 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정한 규모 이상이 돼야 이거를 나중에 갚거나 하는 게 충분히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그리고 이제 농사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농업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야외에서 육체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해방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예, 그럴 수 있는 게 이제 스마트팜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스마트팜 성공 사례인데요. 요거는 이제 뭐 스마트팜 코리아 스마트팜 센터에 가보면 나오는데 이제 그린팜 아리골 해서 요거는 이제 전북 김제 지금 전북 김제 쪽으로가 이 스마트팜 실증단지 저기가 되고 해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많고 이제 전남 화순이라든가 뭐 그쪽으로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에덴 목장 위에 토마토 젖소 그 다음에 이제 돼지 뭐 복숭아, 파프리카, 딸기, 애호박 이렇게 했는데 규모는 이제 대규모의 지능형이 있고 스마트 낙농이나 양돈 이렇게 그러니까 축사는 그냥 낙농형이냐 양돈형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노지는 스마트 과수형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농업회사법인 탐진들 이게 이제 전남 강진에 있는 건데 대규모 첨단형이죠. 여긴 다 유리온실로 돼 있고요. 첨단 시설이 싹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김성곤 농가가 대규모인데 간편형으로 딸기. 예. 그리고 이제 애남 농장이 요건 이제 소규모인데 지능형으로 해서 이제 부산에 있는 애호박 농장.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냥 이제 조금은 실제 이제 이 스마트팜 자금을 지원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성공한 케이스에 대해서만 제가 이렇게 좀 몇 개로 요약 정리를 해서 넣어드렸고요. 자, 그러면 스마트팜 자금 지원, 자금의 종류를 우선 알으셔야 돼요. 그러면 스마트팜 종합자금이 있는데 이게 NH농협은행을 통해서 나가는데 제가 50억 원 이렇게 표기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착각할까봐 또 지난번처럼 똑같이 설명 또 드리는데요. 최대 한도가 50억이야. 근데 사업 계획서상에 총 소요되는 비용이라든가 해서 최대 한도를 50억까지 열어놓은 거지 무조건 누구나가 신청만 하면 50억을 주겠다 그 의미가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럼 나도 55억 받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특별 승인의 어떤 과정을 거치면 이제 70억까지도 열어주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50억 정도로 생각하시고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 얘가 1%짜리 고정금리로 가는 1% 고정금리로 가는 스마트팜 종합자금인데 이거를 신청하고 여기 조건을 갖다 정확히 알려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정확히 알려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여기 뒤에 있구나.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다 NH농협은행, 농협중앙회 거기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한 자금이에요. 스마트팜 종합자금하고 청년 스마트팜 자금. NH농협은행. 예. 농협은행 이 두 자금은 요 농협은행. 근데 다른 그 농림수산업자 보증, 뭐 스마트팜 ICT 융부금은 농협은행, 그 다음에 뭐 농축협, 지역농협 있잖아요. 다 같이 할 수 있는데, 지역농협들, 여기 지금 스마트팜 종합자금하고 청년 스마트팜은 NH농협은행이면서만 되고,
밑에 농림수산업자 보증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농심보 하는 그 농심보 자금이거든요. 보증서 가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시설 보급해갖고 요거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있는 자금은 여기 제가 농협은행만 표기를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이제 지역 농축기업 있죠. 해원 농협이라 그래서 뭐 어디 단위농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데 또 가능은 해요. 근데 그런 지역 단위 농협들 같은 경우가 규모가 이만큼 저기 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금리가 상대적으로 이제 이 농협은행보다 1금융이고 2금융이기 때문에 조금 금리가 조금 더 비쌀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농심보 보증 그 보증서 없이도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청년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무적인 그 스마트팜 종합자금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재무 비재무를 다 봐요. 근데 청년 스마트팜은 재무를 조금 낮추고 비재무적인 거를 봐요. 비전적인 거를 보죠. 왜냐하면 이제 청년들에게 농업에 했을 때 비전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청년들이 사실 자산을 뭐 얼마나 많이 쌓아 놓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재무적인 걸로 커트라인을 들이대면 청년들이 이걸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놨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림수산업자 보증금 이게 저기 청년 스마트팜도 똑같습니다. 이거 한도는 30억이면서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청년 스마트팜으로 신청하면서 만약에 이제 더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 또 뭐 특별 승인해서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기본 한도는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고 얘도 똑같이 고정금리 1%고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은 똑같고요. 농림수산업자 보증에서 이렇게 농심부 보증인데 NH 농협은행 또는 그 지역 농축협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금액이 크지 않은 거 기존에 그 일반 영농 활동을 하시는 농업인이거나 이런 분들이 뭐 몇천만 원에서 1, 2억 쓰는 거는 그냥 지역 농축협 써도 되는데 금액이 높아지면 그 이자율의 차이가 1%만 나더라도 부담이 있어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농협은행을 중심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마트팜 ICT 융복합에서 요거 또 농협은행이나 지역 농축협을 통하는데 요거는 지자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존에 왜 그 하우스 농사 시설을 가지고 하우스든 온실이든 아니면 축사든 뭘 가지고 있었던 분들 기존에 그런 농사를 하거나 영농회의를 하시던 분들이 내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가 이 ICT 그 IoT 융복합된 요것만 좀 넣겠다. 자동 제어 장치나 뭐 이런 것들만 넣겠다 했을 때 이제 그거는 최대 2억 한도고요. 2억 한도로 이게 근데 재밌는 게 요거는 정부 보조가 50%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융자로 30%라고 자부담이 20%인데 보통 이 융자 30%요 항목이 그 지자체에서 지자체 자금으로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본인 부담이 굉장히 작아요. 그럼 내가 2억을 내가 하는데 시설이 다 2억이 들어갔어.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 30%또 융자도 지자체 자금으로 또 저기를 해주네. 그 영농에 필요한 그 자금이 배정되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은 80%고 나머지 2억 중에서 4천만 원만 내 돈을 하면 모든 시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모를까 그렇게 또 큰 규모가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안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알고 계시면 되시고 요거 되게 좋지 않아요? 주변에 많이 위에 거 세 개는 그 원래 뭐 축사라든가 농장을 운영하시던 분이 아니라 새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분이 하셔도 되고 안 하시던 분들이 자격 요건을 갖춰서 와야 돼. 그거는 뒤에 가서 제가 해드릴게요. 밑에는 저기 요거는 이제 기존에 농사를 짓고 있는 시설을 갖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고향이 어디세요? 전라도입니다. 전라도 어디세요? 그쪽 목포. 아 그때 목포라고 얘기하셨나? 네.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 그때 목포 갔다 왔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쪽에 가면 무안, 하순 뭐 그쪽으로 지금 많이 강진, 탐진 아까 보셨잖아요. 거기 그런데 이렇게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은 이제 거기는 워낙 들이 넓기 때문에 그냥 노지로 뭐 고구마, 양파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 중에 그래서 요즘은 농업회사 법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데서는 이제 할 때 뭐 어디 거든 다 쓸 수 있죠. 자기가 조건이 맞으면.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조건을 맞추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지난번에 오픈하지 않았던
그걸 오늘 다 오픈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모가 좀 있어야지 돈을 많이 받겠네. 규모가 좀 있어야죠. 왜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요거는 제가 다른데 세미나 가서 쓰려고 했던 거고요. 자, 요거 여기 보시면 상품명하고 구체적인 상품명하고 취급기간, 자격요건, 대출한도 및 비율, 대출기간, 대출금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다른 거는 설명하고 넘어왔고요. 자격요건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스마트팜 종합자금은 영농교육을 이수하셔야 되는데 농대를 졸업했거나 또는 30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AND가 아니고 또는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하면 되시겠죠. 그러면 자, 농대를 졸업 안 했어. 난 전공은 다른 거였는데 300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아니면 요즘 이 스마트팜 관련된 교육으로 인정해 주는 곳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것과 관련돼서 정부하고 저기 해갖고 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2군데 있거든요. 거기를 가던가 해가지고 아니면 그런 데를 통해서 30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거나 경력이 5년 이상, 농업 경력이 5년 이상 되신 분은 150시간의 교육을 또 받아야 돼. 내가 농사는 5년 지었지만 스마트팜은 ICT, IoT 기술을 접목한 거기 때문에 그런 기기 장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좀 시설을 나중에 활용하거나 컨트롤하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출한도 및 비율에서 스마트팜 종합자금은 50억 원 이내인데 자부담이 최하 못해도 10에서 15%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50억을 내가 사업계획서를 떠봤더니 총 50억이 소요되겠어. 그럼 50억 중에서 최하 5억이나 조금 더 넘는 5%까지. 그죠? 그러면 한 7억 5천에서 5억 정도의 자기 돈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 나머지를 지원받아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대출 기간과 상황에 따른 내용 있고요. 기존 신설 시설을 하거나 개보수하는 데는 들어가는 걸로는 시설 자금으로 만약에 이걸 받게 되면 1%인데 운전 자금은 고정이고 연 1.5% 변동이 되는데 운전 자금은 한 템포 돌아가는, 예를 들면 작물 하나를 심어서 이게 수확을 해서 들어오는 거가 보통 한 1년 정도 보면 되겠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소요되는 비용은 운전자금인데 보통 한 1억에서 3억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렇죠. 시설 개보수는 네. 스마트팜 시설에 대한 개보수인가요? 그렇죠. 기존에 있는 저기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스마트팜은 기간이 지나서 또 받을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스마트팜 시설일 수도 있지만 기존에 그냥 시설이 안 되어 있던 거에 들어가는 것도 이 자금으로 활용해서 하실 수 있어요. 꼭 밑에 있는 이것만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얘 밑에 있는 애가 이게 조건이 좋은 거죠. 얘는 자기 부담률이 낮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개, 3개 이렇게 또 받을 수 있나요? 하나 받고 몇 년 후에 하나 또 받고. 만약에 몇 년 후에 예를 들어서 이제 1차로 스마트팜 종합자금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50억을 받아갖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이자 꼬박꼬박 내고 연체되는 거 없고 다 잘 하셨어. 그러다가 중간에 보니까 이게 시설이 자꾸 이렇게 첨단 장비일수록 또 망가지는 확률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경우에 또 요청을 한다면 지자체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만 쓸 수 있는 게 맨 마지막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자금은 이제 처음 스마트팜을 시작할 때 주는 자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이게 다 똑같은 농식품부를 통해서 나오는 정책자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받고 여기서 받고 그렇게는 안 돼요.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법인이 스마트팜 종합자금을 받아서 어떤 영농조합 법인이나 농업회사 법인이 규모 있게 했어요. 그러면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무제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사업 성과적인 걸로 해서 매출이 많이 뜨고 이런 게 있으면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또 이제 추가로 다른 자금을 요청하거나 그런 건 할 수 있지만 이 자금을 스마트팜 종합자금을 받아서 청년 스마트팜을 또 받고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는 안 되죠. 금방 얘기하신 대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마트팜을 이제 5년 거치 시전 상황이잖아요. 설치를 했는데 5년 정도 지나면은 이게 이제 노후화가 되고 수리를 해야 되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수리 그 개보수 비용에 대한 거죠, 그쵸, 그쵸. 네. 응. 이게 상환한 시점에서 이제 어. 설비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로 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기계가 고장나서 없어졌는데 나는 상환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일단은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작물을 키워서 수익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수익은 다 어디로 간 거야? 이제 예, 좀 그거는 또 도덕적 어떤 해이라든가 네.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정상적이면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줬지만 내가 빚을 빨리 갚으려면 또 우리가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그러면서 이제 처음엔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해서 그걸 상환하고 나면 나에게 남는 거는 그 시설의 기본이 남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에 대한 것들은 또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너무 가격이 비싸거나 일시에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 아마 농업자금 안에서 또 그런 이미 기존 시설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시작 확산 단계잖아요. 그러면 내년 후년 뭐 이렇게 지나갔을 때 그 부분과 관련된 또 뭔가 정책적인 지원이나 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장담은 할 수 없지만 농업과 관련해서는 항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자금을 받으면 실제로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여기서 영농활동을 통해서 수익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수익을 발생시켜서 거기에서 순수익이 나오게끔. 근데 이게 규모화 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분홍으로 가시더라고요. 자금적으로도 안정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5년 거치 10년 지나면 그러면 온전히 다 상환하고 나서 저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게 이제 농신보 자금인데, 농신보 자금의 어떤 정확한 명칭을 적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FTA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농林축산식품부 첨단 온실 사업 자금, 뭐 농업 자금, 2차 보존 사업, 내에 있는 스마트팜 지원 사업 해갖고, 수출 전문 스마트팜이거나 온실 신축을 하거나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대상자로 이제 되면 NH농협은행에서 주는데, 이거는 이제 농신부에서 끊어주는 보증서를 가지고 담보 제공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보증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신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농축업인이거나 농업회사 법인인 경우에는 이제 경영체 등록이 있어야 돼요. 영농 후계자, 해당 분나 유경력자, 이런 분들. 이게 대출 한도 및 비율이 개인은 30억 원 이내고 법인은 50억에서 70억 원까지 한도가 열릴 수 있어요. 특별 승인되면. 그리고 이제 그 대출 기간은 시설 및 운전 보증서 발급 후 NH농업은행을 통해서 대출 실행 시 설정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1년마다 뭐 10% 상환하는 조건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할 수도 있고, 뭐 이제 그거는 그 시점에. 근데 보통 이제 농신보 보증서로 이렇게 하게 되면 보증서를 발급받은 거에 대한 보증료가 1년마다 한 번씩 저기가 돼야 돼요. 여기서 이제 2차 보존이라고, 제가 농업자금 2차 보존 사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 이제 처음에는 보증서 발급해서 가게 되면 일반으로 끊겨요. 근데 이제 그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그 2차 보존, 이자를 보존해주는 게 있어요. 지역 경제적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데를 통해서 이거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추천서를 받아서 같이 하게 되면 결국 1%대 자금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시설은 2차 보존 방식이다.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금액이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1% 자금을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운전 자금은 일반 자금, 정책 자금 같이 혼용돼 있습니다. 일반 자금으로 만약에 농신부에서 보증서를 끊어서 일반으로 자금을 쓰게 되면 일반 시중 금리처럼 뭐 개인 신용도라든가 기타 등등 영향받는 거에 따라서 이제 금리는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보통 이제 3%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포인트를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현재 기준. 근데 이게 또 금리가 바뀌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시설 보급해서 요거는 이제 농협은행이나 농축협 다 되세요. 사실 요 위에 것도 농축협 되는 거긴 한데, 이게 자금이 커버리면 이런 지역 농축협이 안 되고요. 작은 거는 여기서도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자동화 재배시설이나 운영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중 지자체 선정자,
지자체 선정제라고 돼 있잖아요. 지자체가 선정을 하면 이제 2억 원 이내에서 되는데 보조가 20%, 용자 30%, 지방비가 또 30% 돼요. 자부담은 20%. 그러니까 20%만 자부담하고 80%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 이거는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이고 고정 2.0%짜리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이런데 내년이 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죠. 근데 뭐 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했을 때 한도 좀 늘어나고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여기 지금 그 FTA 축사 시설 현대화 자금 이게 농심부 보증 있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농업회사 법인일 경우에 농업회사 법인들도 해썹 인증하고 뭐 이노비즈 인증 이런 거 기술 경영 혁신 인증서 가지고 있으면 또 이제 더 좋죠. 가점 사항으로. 그래서 제가 이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결국은 스마트팜은 개념적인 거를 우선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실제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설명드렸고, 근데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여기 그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시설 보급용 거기에 대해서만 정부 보조가 일부 있고 그렇고 자부담 20%로 낮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다 용자입니다. 네, 다 용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는 후보자들은 굉장히 많으시고요. 근데 이제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농협은행을 통해서 내가 신청서를 하잖아요. 그럼 농협은행에서 1차로 그 에너지 절감 대책은 뭘로 가져갈 것이냐, 기타 등등에 대한 그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다 통과가 돼야 일단 접수를 받아요. 접수를 받고 이게 올라가면 농협 중앙회 내에 보면은 금융 컨설팅 팀과 이 스마트팜 컨설팅 팀이 또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실제 농업인 출신들이 금융인으로 활동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과 관련된 그런 전공을 한 농대를 나오거나 이래서 작물별로 이렇게 전공을 하신 박사급 그런 분들이 컨설턴트가 돼가지고 이제 현장에 나가서 실제 이 작물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저희가 되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시설을 해가지고 작물 뭐 이렇게 헥타당이든 이렇게 생산량이 얼마가 되고 그랬을 때 이게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거에 입각한 사업 계획서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게 들어가서 오케이 승인이 나면 그 다음에 자금이 집행되는 그런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돼. 정확히 모르는 상태로 그냥 너도 나도 막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하고자 하는 사람도 이걸 정확히 모르고 또 이 컨설팅 하시는 분도 이걸 정확히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확히 알고 접근을 하셔서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고요. 여기까지 하고 제가 또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올해는 지금 이렇게 가는데요. 내년이 되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가고 있냐면 혹시 어떤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또 식물 이렇게 소규모 유용실 같은 그런 거 형태로 해가지고 뭐 상추나 뭐 이렇게 재배하는 기계 나온 거 보셨죠? 혹시 네. 보신 적 있죠? 그것도 일종의 스마트팜이죠. 소형이긴 하지만. 마트에서도 팔죠. 요즘은. 우리 예전에는 왜 집에서 화분 같은 거 놓고 막 이렇게 그냥 씨앗 뿌려놓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걸 아주 딱 맞춰서 나오잖아요. 네. 그런 이제 소규모고, 이제는 컨테이너형이라든가 기타 이런 건물 안에 식물 공장 형태, 지금 현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자금들은 그런 형태에 대한 거는 인정을 안 해줘요. 안 해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바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100평에다가 농사를 짓는다고 치면 엽채류 같은 경우는 8단까지 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걸 몇 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100평에다가 8단을 쌓아버리면 이게 800평, 노지 800평에 짓는 거랑 똑같겠죠. 그죠?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바뀌어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도시농업 이런 것과 같이 연계해갖고 갈 건데, 현재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지원안이 없어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농업인들이나 기존에 이제 시골에 영농 기반을 두고 있는 쪽을 더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하는 쪽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내년부터는 아마 이제 그런 쪽도 좀 점진적으로 해주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스마트팜 정도 좀
농작물이 한 달 정도 돼 재배할 걸 적절한 기후 아니 적절한 뭐 온도, 수분, 환경 뭐 이런 걸 조절해서 그걸 뭐 반 이상 그 수확 시기를 축소를 하면 아파트형 공장형 스마트팜. 네. 근데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미래원이라고 하는 곳이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우둔지라든가 기타 등등 많아요.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무엇이든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스마트팜과 관련돼서 내가 이쪽 분야를 나만의 어떤 특화된 시장으로 잡아서 한번 움직여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데를 한번 실제 방문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내용을 알아야 누군가한테 이야기할 때 더 실감나게 현장 가면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또 아니면 어디 가서 교육을 받으시고 어디 가서 견학을 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녀보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고 제가 이제 사실은 이게 주어진 시간 안에 이렇게 딱 금융 중심으로 이건 딱 풀어놓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좀 더 보완을 해서 제가 여기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교육은 어디에 가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거는 제가 좀 더 보강을 해서 다음번에 또 이렇게 해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달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 또 듣고 계시는 분이 지난번에 듣고 또 재수강 하시는 분이시라서 딱히 저기는 없는데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질문 있으시면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마트팜 설치하고 나서 네. 수익이라든가 수익적인 부분이 네. 이렇게 확실히 증진됐다는 걸 이렇게 데이터로 뽑아놓은 것도 좀 보시나요? 그런 것 자료 있죠. 근데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거는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아주 개요적인 그리고 이제 그 자금 조달과 관련된 금융적인 부분만 매칭을 해서 제가 아주 심플하게 해놓은 거고요. 실제 스마트팜에 대해서 이제 그 외적인 거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제가 아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스마트팜 시설을 하기 전과 하고 나서의 생산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매출의 증가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자, 모든 사람이 스마트팜을 해서 어떤 특정 작물이 돈이 된다고 하니까 많이 했어. 그래갖고 이게 시장이 많이 나와서 자,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객단 단가가 꽤 비쌌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뭐 마트에서 3개 1,000원 뭐 그죠? 그거 한 개에 막 몇천 원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한 개에 꽤 비쌌거든요. 근데 지금 그 수요와 공급의 조절하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스마트팜 센터 이 스마트팜을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매칭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이 스마트팜과 관련된 전반적인 것에 대한 이 견적도 뽑아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얼마 자금을 요청하는데 맹하게 가갖고 나 얼마 주세요. 근데 그러면 어느 시설 얼마 하는데 얼마 들어가 이런 거 견적서를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문으로 다 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네네. 지금 저기 스마트팜에서 이 자금의 의미가 네. 기존에 얘가 비닐하우스 하는 사람이 이걸 스마트팜으로 바꾸려고 할 때 그 비용의 개념입니까? 아니면 비닐하우스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아니 팜된 비닐하우스 그런 비용인지 여러 가지로 있어요. 예, 제가 기존에 있던 시설을 가지고 하는 게 제일 밑에 있는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시설 보급용 해가지고 요 자금입니다. 최대 한도 2억. 예, 요 자금이고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이제 위원님이 농대도 안 나왔고 아무 농업과 관련해서는 없어. 근데 내가 이제 기농기촌을 해서 농업을 하는데 스마트팜으로 농사를 짓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영농교육을 이수하면 돼. 농대를 안 나왔으니까 뭐 30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되는 거죠.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스마트팜을 이렇게 본인이 하고 싶다 했을 때 그 시설은 본인이 알아보는 겁니까? 아니요, 저희가 매칭 시켜드려야 돼요. 그럼 아니 여기서 저희는 컨설턴트입니까? 아니면 농협입니까? 저희 컨설턴트가 저희는 뭐냐면 컨설턴트예요.
컨설턴트라서 이분을 만나서 이분의 지금 현재 상태를 정확히 분석하고요. 이 사람을 지금 어느 단계부터 해줘야 되는가? 이 사람을 교육부터 먼저 받게 해야 되는지, 뭐 지금 그리고 실제 영농을 할 땅은 확보가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기타 등등 상황을 파악하고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이면 사업인데. 그럼 이제 그 파악을 하고 이 사람이 지금 뭐 때문에 아무리 저기 생각이 있어도 기본 조건을 못 맞추면 드림으로도 탈락이잖아요. 그러면 그 조건을 먼저 갖추는 걸 시작을 해주는 거예요. 조건이 다 갖춰진 사람이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가면 되는데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서 그러면 이제 기본 조건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거죠. 자격 요건. 요걸 보시는 거죠. 받아서 돈이 나온다면 그 돈으로 효과적인 그 시설 장치한 것까지 컨설턴트가 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업체를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훌륭한 업체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연결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예. 왜냐면 그분들은 해외까지 또 저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우리 지금 이렇게 R&D 과제에서 사업계획서 예를 들면 뭐 어떤 공정개선 과제 아니면 뭐 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 뭐 하잖아요. 근데 그 기업에 뭐 형식상의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고 이렇게 기본적인 자격 요건 되는 사람 맞춰서 하긴 했는데 이 사람들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어갖고 사업계획서 못 써. 우리 대신 못 써주잖아요. 그죠? 써줘도 안 되고 우리가 쓴 내용에서 어떤 피드백은 해주고 코칭은 할 수 있고 우리도 또 협회장님이 어떤 피드백과 코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는 해주지만 해주면 안 되잖아요. 원칙이. 근데 아주 답답하면 어떡해요? 아는 범주에서는 안에서는 그것처럼 근데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사업계획서 같은 게. 근데 그거를 여기는 인증받은 업체예요. 정부 사업과 정부 이 스마트팜 관련된 저기랑 다 저기 돼 있는 업체에서 소개를 하고 나면 이제 기본 조건에 맞춰진 사람을 매칭을 시켜주잖아요. 우리 역할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해주고 나면 이분들은 그 나머지 요구하는 사항을 다 해서 해줘요. 단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이 다 갖춰지고 나면 그걸 가지고 농협은행에다가 접수해주면 농협은행에서 심사 통과돼서 올라가면 그 다음 단계 이제 자금이 나오는 그런 프로세스예요. 아, 그러세요? 네. 또 다른 거 없으세요? 네. 네, 아이고 이렇게 또 두 분이 열심히 경청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 신나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세미나를 하면서 또 저도 중간중간에 한 달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중간중간에 현장에 다니고 현장에서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 다음번 세미나에는 이런 내용을 넣어서 또 보강해서 또 좀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 만든 자료 가지고 그냥 업데이트도 안 시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럼 7월달 이 강의 일정은 똑같이 할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예, 예, 하는데 제가 이제 대신에 약속 드리는 부분은 이제 또 여기에다 좀 더 첨가를 해서 좀 보강을 해서 교육, 네, 구체적인 그럼 교육을 어디 가서 어떻게 받아야 돼? 교육받는 센터라든가 어떤 신청하는 거 그거 하고 근데 교육도 지금 뭐 인정하는 범위가 다양하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아니면 뭐 스마트팜 센터 근데 이게 제가 이 자료 만들려고 하면서 농식품 이 스마트팜 관련된 담당 공무원 뭐 해서 온데 전화 걸어보고 온 사이트 들어가서 보고 다 했는데요. 공무원님들이라든가 정부 정책을 하면 다 여기 정해진 요것만이지 이게 유기적으로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결국 이것도 그럼 만들어줘야겠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도 제가 해서 이제 나중에 더 보완된 자료로 다음 달에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